안녕하세요. 역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느바의 이 11일 동안 대장정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던 이 11일 동안의 대장정이 오늘 경기 별로 없었던 날에 11일 동안에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죠. 올킬도 몇 번이었죠? 두 번이나 나왔고 느바 한정으로 주간까지 하면 올킬 세 번 나온 거고 정말 좀 잘했는데 오늘 오클라호마 마인, 토론토 마인을 1등, 2등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오클라호마가 가비지 타임 4쿼터에 스가가 아예 1분도 출전을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스가는 없더라도 저는 마진이 이렇게 빨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경기를 또 봤잖아요. 야, 오클라호마 애들이 에너지 레벨이 어차피 이겼다 싶은 경기니까 상대는 이제 가비지 애들이 이제 신인 애들이니까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점프 뛰고 리바운드 하고 그러는데 부상당할까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바운드 다 뺏기고 그리고 쟤네가 그냥 터프샷 3점 쏜 것도 두 개나 들어가고 이러면서 마진이 깎여가지고 21점 차로 4쿼터를 시작했는데 13점 차로 경기가 끝나면서 15.5 마인이 정말 4쿼터에 마진을 압도당하면서 부러지게 됐습니다. 토론토 마인은 그냥 공짜 경기였죠. 토론토가 올 시즌에 잘한단 말이죠. 아, 정말 아쉽네요. 오클라호마 마인도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렇게 뒤통수를 맞네요. 제가 오클라호마 또 팬인데 그죠? 자, 어찌됐건 어제 주간, 어제는 느바 올킬과 더불어 주간 적중까지 좀 만들어냈었던 정말 대박인 날을 만들어냈는데 오늘은 좀 일요일 출발은 오클라호마 때문에 좀 기분이 좀 다운이 되네요.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하고 클리퍼스 경기인데 양 팀 모두 라인업 그대로입니다.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가 여전히 결장을 하고 서부팀과 동부팀이 만나는 교류전이죠. 보스턴은 올 시즌 서부팀 상대로 2승 2패. 승리한 팀은 뉴올리언즈 멤피스. 패배한 팀이 유타 휴스턴. 클리퍼스는 올 시즌 동부팀 상대로 0승 2패입니다. 다 졌어요. 애틀란타한테도 마이애미한테도. 클리퍼스는 올 시즌 최저점을 보이는 팀이죠.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직전 댈러스전에도 무려 2차 연장까지 갔었죠. 지금 댈러스가 정말 못하는 팀인 걸 감안을 하면은 지금 그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만합니다. 클리퍼스는 최근 2연전 수입패를 당했던 피닉스와 가장 유사한 농구를 하는 보스턴을 상대하게 됩니다. 보스턴은 이번 시즌 역시도 3점 시도 리그 1등, 3점을 제일 많이 던지는 팀이란 말이죠. 클리퍼스가 피닉스에게 수입당한 과정을 보면은 두 번 연속 다 졌죠. 그 과정을 보면은 모두 상대 팀의 이 피닉스의 3점 성공률이 38% 이상을 두 경기 모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점 수비를 전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틀란타전, 덴버전 모두 상대팀의 3점 성공률은 38% 이상이었습니다. 3점은 38% 이상 들어갔으면 사실 잘 들어간 편인 경기인 겁니다. 딱 오페네이팅 밑바닥 팀인 댈러스 상대로만 댈러스가 3점을 28% 기록을 했단 말이죠. 즉 클리퍼스가 어느 정도 중위권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3점 수비를 최근에 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보스턴 3점을 제일 많이 던지는 보스턴 상대로 클리퍼스가 대뜸 3점 수비를 정말 잘할 이 기대치가 좀 낮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보스턴 같이 이렇게 대놓고 양궁팀 상대로는 상당히 이 양궁팀한테 양궁팀을 좀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은 인사이드가 너무 좋아서 리바운드를 정말 잘 따내는 휴스턴이 보스턴 그냥 가비지로 썰어버린 거 아시죠? 30몇 점 차로. 그 정도로 리바운드 좋은 팀이 양궁팀한테는 굉장히 카운터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클리퍼스는 오신 리바운드도 되게 나쁜 팀입니다. 총 리바 점유율 21등, 공격 리바운드 점유율도 22등. 다 하위권에 위치해 있죠. 보스턴의 올 시즌 문제는 데릭 화이트랑 프리차드가 둘이 동시에 야투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항상 보스턴이 패배하는 경기들은
프리차드랑 데릭 화이트가 동반으로 부진하고 제일런 브라운만 열심히 막 30득점, 40득점 하면서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스턴은 팀 전체가 좀 어느 정도 준수한 야투를 기록할 때 상당히 손쉽게 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박스코어를 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아는 건데 최근 보스턴이 홈에서 두 경기 연속 130득점 이상의 기록을 해냈죠. 이 과정에서 팀 전체적으로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초적으로 TD 가든 버프를 굉장히 많이 받는 보스턴이잖아요. 보스턴이 다소 늦은 지금부터라도 홈발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홈에서 두 경기 연속 절정의 공격력을 보여준 보스턴이 늙고 느린 클리퍼스 상대로 손쉬운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고 아시겠지만 클리퍼스가 올 시즌에 원정에서 전패 달리다가 원정의 첫 승 단계 바로 직전 댈러스 서부에서 거의 꼴찌급으로 제일 못하고 있는 댈러스랑 2차 연장전 간 끝에 간신히 승리한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클리퍼스는 원정에서 올 시즌은 기대치가 상상 이상으로 훨씬 나쁩니다. 보스턴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볼게요. 언더. 기본적으로 언더는 양 팀 모두 페이스가 굉장히 느린 팀이에요. 이건 언더도 사실 좀 메인급으로 봐도 될 만한 게 기준점이 좀 굉장히 낮을까봐 좀 우려가 되는 경기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220대 제가 핸드폰으로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바 기준점 좀 해외 기준으로 221점 정도면 언더 충분히 갈만하다라고 봐요. 참고로 올 시즌 페이스 랭킹 꼴찌 팀이 클리퍼스고 꼴찌에서 2등인 보스턴입니다. 페이스가 빠를 수가 없는 경기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자, 샌안토니오하고 세크라멘토 경기입니다. 샌안토니오 하퍼가 결장을 하고 세크라멘토 키건 머레이는 올 시즌 한 번도 안 나왔고 나머지는 플라이업 상태인데 샌안토니오가 직전 골스한테 또다시 패배하면서 홈연전 2연전을 수입을 당했죠. 시종일관 이기고 있었던 경기였으나 클러치 구간에서 커리는 자유투라도 얻어내며 득점을 올렸지만 디에런 팍스의 클러치 야투는 모두 빗나가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골스와의 2차전에서 또다시 20턴오버를 범하면서 6개나 더 턴오버를 많이 범한 게 패배의 원흉이었단 말이죠. 점수 차이가 고작 1점 차 패배였으니까. 세크라멘토 5연패에 빠졌습니다. 직전 경기는 미네소타 상대로 굉장히 의외의 선전을 보였지만 4쿼터에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마인까지 당하고 말았어요. 자유투 마진이 무려 12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자, 미네소타가 40개를 자유투를 삥 뜯어서 28개를 성공을 했고 세크라멘토 27개 얻어서 16개를 성공시킨 자유투가 12개씩이나 성공 개수가 차이가 났죠. 그 정도로 지금 세크라멘토는 상대팀한테 자유투도 많이 헌납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사보니스가 오랜만에 정말 잘하는 경기가 나왔죠. 34득점 개인 야투 58.3%, 올 시즌 가장 잘하는 경기를 했음에도 연패를 끊어내질 못했습니다. 이거는 세크라멘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치명적인 여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팀 내 변화가 있었죠. 주전 포인트 가드였던 슈레더가 벤치로 내려가고 웨스트브룩이 주전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구단에서 발표를 한 사항이에요. 웨스트브룩이 직전 경기 13득점 6턴오버. 자, 어시스트는 정말 많이 뿌리는데 성공을 했지만 사보니스가 웨스트브룩이 주전으로 올라오자마자 사보니스가 올 시즌 제일 잘한 경기를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빅맨은 여전히 잘 살리고 어시스트는 잘 뿌리는데 여전히 턴오버는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6턴오버씩이나 범했으니까. 제가 이 경기를 분석하면서 제일 주목한 점은 올 시즌 샌안토니오의 행보거든요. 올 시즌 딱 4번밖에 패배를 안 했던 샌안토니오죠. 피닉스한테 한 번 졌고 골스한테 지금 2연전 수입을 당했고 레이커스한테도 한 번 졌는데 피닉스 전에는 제가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피닉스가 전반전까지 3점 성공률 70%였고 가비지 타임 들어가기 전까지 팀 3점 성공률 6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재해 어쩔 수가 없는 패배였고 골스한테 2번 모두 패배당한 거는 2번 모두 골든스테이트의 에이스이자
포인트 가드인 스테판 커리한테 47점 이상을 두 번 모두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한테 진 경기도 레이커스의 이 포인트 가드인 루카 돈치치한테 35득점을 때려 맞으면서 졌단 말이죠. 살펴봤듯이 샌안토니오 올 시즌에 진 경기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리그 탑급 포인트 가드한테 다 호되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리그 탑급 포인트 가드한테 호되게 당했다 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디에런 팍스랑 캐슬과의 매치업하는 포인트 가드가 상대 포인트 가드가 날뛰는 경기에서 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크라멘토는 가드가 NBA 30개 중에 제일 약한 팀이에요. MVP 출신이지만 이제는 전임의 신세인 웨스트브룩, 그리고 올 시즌 태물도 이런 태물이 없는 무레더까지. 저는 이거는 가드 싸움에서 너무나도 위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크라멘토. 그렇다고 세크라멘토가 수비가 좋은 팀도 전혀 아니고, 샌안토니오 마인메인으로 싸우는 오바 보겠습니다. 워싱턴하고 브루클린 경기입니다. 워싱턴 쿨리발리가 여전히 계속 결장을 하고, 브루클린 역시도 캠 토마스가 여전히 계속 결장을 합니다. 보통 이런 똥대 대결은 뭐 아니면 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해건도 아니면 해고바. 우선 주목할 점은 워싱턴이 오신 페이스 랭킹 2등 팀이라는 거예요. 2등. 자, 마이애미가 압도적인 1등이고 2등이 워싱턴입니다. 그 정도로 마이애미 다음으로 빠른 팀이 워싱턴이에요. 그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워싱턴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당장의 슛 자체가 나쁜 팀은 절대 아니에요. 수비가 정말 안 돼서 최근에 계속 지고 있는 거지. 최근 두 경기에서 디트 휴스턴이라는 올 시즌 정말 명백한 강팀들을 연속으로 상대했지만 두 경기 모두 워싱턴의 티미아투는 좋았어요. 3점 성률도 좋았고, 디트전에 티미아투 52% 이상을 기록을 했죠. 3점 39.5% 기록하면서 연장전을 디트와 연장전 끝에 패배를 했던 워싱턴이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전에도 근 30점 차 가까이로 값이 썰린 경기였지만 티미아투 45% 이상 3점 39.5%를 기록했던 경기였단 말이죠. 강팀 상대로도 3점이 꽤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펜딩 꼴찌팀인 브루클린 상대로 대뜸 야투율을 꼬라박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봐야겠죠. 브루클린이라는 팀 언더오버 예측이 정말 어려운 팀인데, 왜냐하면 얘네는 페이스 자체가 빠른 팀은 절대 아니고 양군 컬러가 명확한 팀이라는 거예요. 3점 시도가 5등 팀. 그러니까 보스턴을 약간 따라하는 느낌입니다. 템포가 빠르진 않은데 3점 되게 많이 던진다. 보스턴을 약간 모티브로 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얘네가 슈터들의 퀄리티가 워낙에 안 좋고, 기본적으로 가장 지금 캠 토마스가 없는 상황에서 1옵션 에이스인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주사위 대놓고 굴러가는 애잖아요. 그 정도로 마포주의 오늘 야투 감각에 따라서 오버가 뜰지 언더가 뜰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제가 직전 경기에서도 마이클 브루클린 경기 올 시즌 한 번 딱 오버 간 적이 있거든요. 메인 조합으로 오버 딱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3점 13개 던졌고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갖고 언더 떴었어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결국에는 얘네가 브루클린이 3점이 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오버가 뜨냐 언더가 뜨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워싱턴은 추가하면 괜찮고. 근데 워싱턴이 올 시즌의 3점 수비 관련 지표, 뭐 3점 허용 개수, 상대팀 3점 시도 개수, 상대팀 3점 성공률, 이 세 가지 모든 부분이 다 최하위권을 기어다니고 있는 팀이기도 하단 말이죠. 오바 까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워싱턴의 압도적인 페이스 랭킹 2등 팀, 그리고 워싱턴 상대로는 어느 정도 3점을 그래도 괜찮게 넣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브루클린, 그리고 최근 워싱턴이 디트 휴스턴 상대로도 3점을 똑같이 39.5% 대략 40%를 기록했던 워싱턴의 괜찮은 슛 감각, 이 세 가지를 이유로 저는 오바 쪽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이 경우 오바 쪽. 서브는 굳이 보면은 워싱턴이 이번에 연패 안 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끊는 쪽으로 좀 보고 싶은데 오바만 보겠습니다. 결론은 휴스턴하고 올랜도 경기는 휴스턴은 이슨이가 결장을 하고 올랜도는 에이스 반케로가 결장을 하죠. 이슨이가 결장하게 됐지만 반케로 결장보다는 무게감이 훨씬 낮은 건 사실입니다.
이승희가 평균 출전시간이 22분대예요. 벤치 멤버입니다. 휴스턴은 직전 포틀전에 그야말로 완벽한 경기를 했어요. 퍼펙트. 야투는 잘 넣었고 팀 야투 50% 기록했으니까 야투는 정말 잘 넣은 거고, 리바운드는 우위를 점했고, 공격 리바운드 4개 우위였고, 턴오버는 14개나 휴스턴이 더 적었고, 스틸은 12개 차이로 휴스턴이 더 많았고, 그야말로 공수양면으로 완벽한 경기를 해냈습니다. 반면 올랜도는 직전 경기에서 최약체 브루클린을 상대로 굉장히 어렵게 한 경기였어요. 이날 경기에서 브루클린의 턴오버가 꼴랑 5개밖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시즌에 제가 박스코를 다 정리하고 있는데, 브루클린이 올 시즌 기록한 브루클린이 아니라 여태까지 시즌 개막하고 치른 모든 경기들 중에 제일 단일 팀이 제일 적은 턴오버 개수를 기록한 경기가 이 경기일걸요. 브루클린 직전 올랜도전 턴오버를 꼴랑 5개밖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올랜도는 19개였어요. 대략 4배 가까이 차이가 났죠. 그 정도로 턴오버 유발 능력이 엄청나게 없었던 올랜도였고, 반케로가 없어서인지 볼 핸들링도 불안해서 브루클린이라는 최악체 팀 상대로 턴오버를 19개씩이나 범했고, 기본적으로 올 시즌 올랜도는 꾸준히 턴오버가 많습니다. 매 경기당 턴오버가 15개씩은 찍히는 그런 팀이에요. 올랜도의 장점은 그래도 리바운드 점유율이 좋다는 건데, 총 리바운드 점유율 리그 7등입니다. 상위권이죠. 근데 이게 대놓고 1등 팀이 휴스턴 상대로는 사실 좀 무의미해지겠죠. 그리고 저번 올랜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부 팀에게 유난히 약한 올랜도입니다. 제가 전 시즌 올랜도가 백투백 서부 팀 상대로 10승 20패 거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직전 최악체 브루클린과의 경기에서 고작 스틸을 3개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19개씩이나 턴오버를 기록했다라는 점. 이날 올랜도의 3점 성공률이 38% 기록했거든요. 브루클린은 26% 기록했습니다. 즉 브루클린이 3점이 이 정도로 난조, 정말 슛 컨디션이 이 정도로 난조가 아니었으면 브루클린이 역배승이 떴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박스 스코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반캐로 없는 올랜도가 생각보다 너무 못하는 박스 스코어를 기록했다. 휴스턴은 직전 경기에서 진짜 흠잡을 구석이 0.1도 없는 퍼펙트, 완벽한 경기를 기록했어서 이 정도 기준점이면은 휴스턴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인데, 이거 오바는 좀 위험합니다. 언더 뜰 수도 있는 경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 팀 모두 페이스가 빠른 팀은 아니고, 휴스턴이 페이스가 낮게 지키는 경기는 높은 확률로 마인의 언더를 내기 때문에 오바는 좀 조금은 소액 권장, 서브 오바는 휴스턴 마인은 좋지만 서브 오바는 소액 권장급입니다. 뉴올리언즈랑 골든스테이트 경기는 자이언 윌리엄스가 GTD 격상했고 조던 풀은 여전히 결장을 하고요. 골스는 쿠밍가가 GTD 명단에 올랐습니다. 뉴올리언즈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감독 주의봉을 잡았던 윌리 그린 감독이 경질을 당했어요. 전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 골스가 4번 모두 다 승리를 했을 정도로 우선 뉴올 상대로 강했습니다. 근데 4경기 모두 230 이하의 언더 경기들만 가득 4번 모두 다 있었습니다. 커리가 뉴올리언즈 상대로 상성이 잘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뉴올전의 커리가 직전 샌안토니오처럼 정말 잘하는 선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대 에이스를 묶을 수 있는 락다운 디펜스가 가능한 허브 존스가 있기 때문에 이 가능한 효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뉴올리언즈하고 레이커스 경기 붙을 때 레이커스 마인을 보면서, 이때 올킬 했을 때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뉴올리언즈가 최근 3경기 연속 상대팀 팀야투가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레이커스 전에도 레이커스의 팀야투가 52%를 기록을 하면서 무려 4경기 연속 상대팀 팀야투를 50% 이상 허용하고 있는 게 바로 뉴올리언즈입니다. 그러니까 골스가 올 시즌에 솔직히 말해서 팀야투가 대놓고 문제인 팀이에요. 얘네의 약점, 공격이 약하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올 시즌 팀야투가 22등이고 오펜레이팅도 21등으로 둘 다 하위권에 있는 게 골든스테이트예요. 그러나 이 뉴올리언즈가 팀야투 50% 이상을 허용하는 능력이 지금 너무나도 탁월한 상황이라서, 골스가 만약에 팀야투 50% 이상 찍는다? 그럼 마에는
손쉽게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골스가 올 시즌 수비 에너지 레벨은 괜찮게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골스 마이메인으로 서브나 언더 볼게요. 언더. 댈러스랑 포틀랜드 경기는 결론적으로 패스입니다. 왜냐면은 AD가 다우풀 상태고 PJ 워싱턴 복귀를 하는데 원래는 정상 분석해서 포틀 승마연을 볼라 그랬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자 이번 시즌 드라이브인 득점 돌파 득점이 포틀랜드가 2등입니다. 1등이 오클라호마고 그 정도로 포틀랜드가 올 시즌에 돌파 득점으로 재미를 많이 보는 팀이에요. 근데 페인트존 득점이 상당히 어, 실 페인트존 실점이 댈러스가 최하위권입니다. 이게 AD랑 최근에 라이블리 그리고 개포드 이런 애들 빅맨들만 골라서 계속 결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성적으로 이거는 포틀랜드가 댈러스 상대로 더 수월한 득점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포틀랜드가 원정 연전이 너무 길고 지금은 댈러스는 홈 연전을 치르고 있는 일정이고 균점도 솔직히 지금 댈러스 반대인데 3.5다 직접 마이애미가 생각납니다. 도노반 미셸 갈란드 에반 모블리 빅3가 다 빠진 클블 상대로 마이애미가 또 홈이었고 리턴 매치에서 균점을 5.5밖에 안 받았길래 야 이거 왜 5.5밖에 안 받았지? 8.5, 9.5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게임인데 거기서 냄새를 맡았어야 되는데 그죠? 못 맡고 갔다가 스포일스트라한테 당했었던 그런 경기가 있었죠. 기준점 3.5 저는 냄새나요. 지금 댈러스가 3.5 받을 그런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타랑 시카고 경기는 유타는 사실 좀 어느 정도 비중이 낮은 선수들만 GTD 결장 이슈가 깔려져 있는 거라서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카고가 좀 중요한데 조시기리가 복귀를 확정한 프로 바블 상태고 트레 존스하고 코비 화이트가 GTD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출전을 하게 된다면은 시카고는 올 시즌 승승장구하던 이 시즌 초에 라인업을 회복하게 되는 셈이에요. 제 이 경기에서 제일 주목한 점은 유타가 올 시즌 홈 경기 한정으로는 모든 경기 한 경기도 빠짐없이 다 230점 넘는 경기만 나왔다라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230이 넘는 경기였다고 해서 다 오바는 아니었고요. 미네소타전 같은 경우는 아슬아슬한 언더였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언더 난 경기도 있었지만 핵언더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230점 오받고 208점 나왔고 야 이건 그냥 언더다. 아이씨, 이건 진짜로 조던 할아버지가 와도 언더다. 이런 경기들이 아예 없었다라는 겁니다. 홈 경기는 최소한 230점 이상 모든 경기를 다 만드는 게 바로 홈 유타입니다. 근데 이건 얘기했고 해고바가 난 팀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타가 홈에서 치른 경기들 중에서는 막 240 이상의 해고바가 난 경기도 상당히 많았죠. 그 상대들이 피닉스, 포틀랜드, 인디애나, 애틀란타 네 경기가 막 240, 250 이상의 막 정말 압도적인 해고바가 나왔는데 피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세 팀은 페이스가 탑 10 팀들입니다. 페이스가 정말 빠른 팀들하고 홈 유타는 해고바 경기를 정말 많이 만들어 왔어요. 포틀랜드가 페이스 올 시즌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3등이죠. 인디애나 9등이죠. 애틀란타 10등이죠. 지금 홈 유타는 빠른 팀들 만나면은 응당 홈에서의 유타를 원정 말고 홈 유타는 빠른 팀들을 만나면 응당 빠른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시카고가 페이스 4등 팀이에요. 인디애나 애틀보다도 빠릅니다. 포틀급으로 빨라요. 그래서 해고바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카고가 최근 4연패 과정에서 모두 다 127점을 때려 맞았죠. 기본적으로 수비 역시도 굉장히 안 되는 흐름인 거 팩트고. 그리고 시카고가 무려 3일 휴식하고 치르는 경기인데 NBA는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백투백 1일 휴식 후 경기, 2일 휴식 후 경기, 3일 휴식 후 경기, 4일 이상 휴식 후 경기.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통상 모든 팀들이 승률이 가장 좋게 기록하는 게 바로 3일 휴식 후 경기예요. 그리고 야투율도 가장 높게 찍히는
일정 자체가 3일 휴식후 경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 3일 휴식후 경기는 NBA 별로 없어요. 좀 유니크합니다. 근데 시카고가 딱 이 경기가 3일 휴식 후 치르는 경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카고가 올 시즌 야투 안정감이 되게 뛰어난 팀이에요. 올 시즌 팀 야투 부분 리그 9등, 3점 성공률 4등 팀입니다. 모두 상위권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야투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 팀이란 말이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에서 유타는 230 이하 미만의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다 230을 넘는 경기만 해왔다. 결국에는 균점에서 놀아서 아슬아슬하게 뭐 2점 차, 3점 차로 언더가 뜨느냐, 아니면 해고가 수월하게 가느냐, 이런 확률인데, 이 지금 제가 한 말의 경우의 수 확률로만 따져도 오바 까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 경기는 홈 유타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홈 유타 경기는 저는 언더는 공짜로 돈 줘도 안 까고 오바 깔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이다. 얘네가 실제로 지금 홈에서 이번 시즌 홈에서 단 한 경기도 230점 미만의 경기 한 번도 없었으면은 분명히 제가 하는 이 고집은 아집이 아니라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오바메인으로 썩은 시카고 마엔.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요렇게입니다. 요렇게인데 우선은 저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오클라호마가 가비지에서 마지막 동타만 쳤어도 또 1, 2등 적중해서 무려 10일 연속 동안 정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게 되는 거였는데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해진 거예요. 어차피 이 연승이 사람이라는 게 무한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그죠? 무한대로는 할 수는 절대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는 분명히 저도 물론 사람 욕심이라는 게 계속 적중하고 싶고 계속 올킬하고 싶고 그런 게 사람 욕심이지만, 결국 뭐 정말 운이 없든 간에 아니면 내 분석이 터무니없었던 간에 저는 한번 또 위기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위기를 얼마나 빨리 넘기고 극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연패를 타게 되느냐 안 타냐가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건 비하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토쟁이라서 토쟁이라는 단어 한 번만 쓸게요. 저 역시도 토쟁인데, 자, 토쟁이 특징은 먹은 건 어차피 지나간 일이에요. 당장 오늘 내가 먹느냐 죽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내일보다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를 따냐, 오늘 내가 적중을 하냐, 올킬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뭐 11일 연속 올라기 클린 올라기 한 번도 없었고 엄청난 올킬 3번 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읽어냈다. 이거는 어차피 다 과거형으로 변한 겁니다. 이제 앞날을 봐야죠. 오늘이 중요한 거고 이제 내일이 중요한 거, 내일 모레가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연패 안 타고 좋은 흐름이 아니더라도 연패를 안 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생활을 3년이나 하면서 느낀 겁니다. 연패를 타는 순간에 사람이 고꾸라져요. 이 통장 잔고가 고꾸라지는 경우는 연패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먹죽도 사실 사람 심리 자체가 한번 뒤지면은 다음 배팅에서 금액을 좀 올려가기 때문에 메커 온다든가 이런 게 돼요. 근데 연패를 하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코인 떡락하는 것 마냥 청산당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패를 안 타는 게 중요한데 진짜로 지금 어찌됐건 이 위기가 뭐 11일 동안 정말 순탄하게 갔지만 오늘 정말 재수없게 오클라호마 많이 죽었잖아요.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분석한 이 경기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적중 혹은 올킬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